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정부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자, 정부는 어떤 계획이냐면 일단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야 된다라는 개념과 그게 이제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자, 근데 그 연착륙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실패야. 오히려 집 가격이 똘똘한 채로 가면서 전 고점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매물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정부가 자꾸 사인을 보내니까 심지어는 갭 투자한 투기꾼들에게 탈출구를 또 만들어주고, 그죠? DSR 규제 완화해줘가지고 반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반환 보증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대출을 또 가능하게 해주고 탈출구를 만들어준 거죠. 자, 갭 투자들의 물건들이 급매물로 나와서 시장의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자, 그걸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정부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올라가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건가,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 왜 정부도 왜 생각을 안 하고 있겠어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정책은 공급이야. 이미 얘기했어요. 자기 임기 내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그 로드맵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로드맵에 따라 발표한 것도 있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정부는 이제 4기 신도시까지 오히려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김포 신도시 옆에 또 짓겠다. 이건 이제 광역교통망하고 꼭 연결되는 지역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김포 신도시에도 나중에 GTX D 노선을 넣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 물론 이제 아주 먼 얘기이긴 해요. 뭐 GTX D 노선이 언제 질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한 것도 두 군데, 평택 지제역과 진주 혁신도시 옆에 진주 문산지구 이 두 군데를 발표했어요. 진주 문산지구는 한 6천 가구니까 뭐 소규모 지방이니까 뭐 크게 우리가 언급할 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주 항공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그 옆에 주거지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건 빼고, 자,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이야. 자, 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자,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적지 않은 규모야. 평택 지제 역세권 규모가 453만 제곱미터, 입지에 3만 3천. 자, 이제 규모는 이 가구 수로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3만 3천이면 대략 계산해 보면 세종 기준으로 보면 세종이 지금 4생활권이잖아요. 그러면 한 생활권에 한 8천 가구면 48, 32. 그러니까 벌써 세종의 4생활권까지의 가구 수야. 적지 않은 규모라는 거야. 적지 않은 규모. 최소한 한 3생활권까지 1, 2, 3 적지 않은 규모. 세종의 한 반 정도 되는 어떤 규모야. 적지 않은 규모라는 거야. 자, 이걸 발표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연착륙시키는데 또 집값이 또 자꾸 되살아나잖아.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 자, 결국은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공급 대책을 때려서 뭐랄까요, 대기 매수세들이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야. 자, 앞으로 싼 집값을 계속 공급하니까 기다려라 라는 얘기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공주택 택지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게 공급하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것이고, 정부가 분양가를 컨트롤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토지 자체를 정부가 수용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값이 싸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요번에 지정한 지역이 바로 여기에 지제역 앞에 여기 아직 그 개발이 안 된 지역, 여기가 고덕 국제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고덕 신도시가 있고, 그죠? 기존에 고덕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정한 거야. 나머지 땅을 이제 다 지정했고, 여기가 이제
지제역 또 역세권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고, 자 그러니까 평택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지금 얘기로는 동탄의 규모 정도.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죠, 여기. 자 규모가, 평택의 규모가 자 기존의 규모에 더 더해가지고 더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지는 거예요. 자, 또 평택은 이거 말고도 뭐 브레인시티 개발, 그다음에 뭐 포승 산업단지 뭐 이런 쪽에 계속 도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자, 이 평택 지제역 그 역세권 개발을 발표하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어.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있어? 뭐 일단은 이제 평택 주변에서 그 개발하는 도시 개발 계획들이 좀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이 역세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평택 브레인시티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여기가 더 나니까 입지가.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분양하면 지금 분양가가 한 요번에 이제 여기 평택 그 지제역 역세권 쪽에 제일 풍경치인가요? 그게 한 5억 중반대 분양하거든요. 그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니까 싼 건 아니라고. 근데 여기도 공공택지 개발하면 5억에서 한 6억 사이일 거란 말이야. 한 5억 초반, 5억 초반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용인 플랫폼 시티 있죠. 자 여기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GTX A 노선이 들어온다. 라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C 노선까지 이쪽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어요. 삼성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삼성의 그 연구된 삼성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광역교통망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한 서울 삼성역까지 한 28분 거리야. 자 그러면 그 유사한 신도시가 있죠. 유사한 신도시. 자 이제 이 동탄의 역세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랫폼 시티죠. 자 여기죠. 여기 플랫폼 시티. 자 여기서 분양한 게 12억 정도에 분양했잖아요. 요번에 12억 정도에 분양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여기도 GTX A가 들어선다. 뭐 그런 그 어떤 그 장점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어떤 컴팩트 시티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 여건은 거리상으로는 서울에 가깝지만 정주 여건은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평택이. 왜냐면 여기는 규모가 크잖아. 그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저기에 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 GTX A가 들어서면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는 분양가가 5억 초반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12억이야. 여러분 어디 분양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보기엔 그거 발표하는 바람에 지제역 역세권 발표하는 바람에 폭망한 거야. 제가 보기엔 그래. 여러분 같으면 이거 12억에 분양 받겠어요? 지제역 역세권에 삼성역까지 28분이 걸린다는데 그거 5억 초반 6억 언더로 받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여기 개발이 많이 되겠죠. 이제 고분양가 때리지를 못해. 이렇게 되면 여기 12억이 하면 여기를 누가 들어가겠냐고. 지제역 역세권 가서 2개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번에 여기 계약 치신 분들은 머리가 아파진 거야. 내가 보기엔 머리가 아파졌어.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어쨌든 용인 플랫폼 시티로 봤을 때는 분양가를 비교해보면 대형 악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정부는 이렇게 선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집값 안정을 시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꾸 분양가는 폭등하지, 구축 매물은 안 나오지, 가격은 안 떨어지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또 집값이 급등할 수 있거든. 근데 정부가 앞으로 여기다 신도시 만들고 여기다가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기다리면 되거든.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평택 지제는 고덕 일반 산업단지와 평택 브레인시티 주변에 이제 고덕 일반 산업단지, 평택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최근 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뭐 당연하겠죠.
이 첨단 반도체 산업이 있고 협력업체들이 많으니까 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 수요가 한 4만에서 5만 정도라는 거야.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신도시 지제역 역세권 개발을 발표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 추가로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주택이 고퀄리티의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반도체의 경우에는 거의 인재 싸움이잖아요. 인재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평택에 기존의 평택은 잘 안 가거든. 그죠? 그 정지 여건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신도시 규모를 뭐 동탄급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굳이 동탄 가서 살 필요도 없고 수원 가서 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평택에 사는 거지. 평택에 살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정지 여건이 좋으면 또 많은 인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또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저는 그래요. 만약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더 커져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 규모가 동탄급이 되면 저는 충분히 이 도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도시가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뭐 상권도 좋아지고 뭐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서울의 접근성도 삼성역까지 28분이잖아. 굳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여기를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죠? 서울은 뭐 일 있을 때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뭐랄까요? 이 사통팔달이잖아. 그죠? 여기 옆에 여기 뭐야 이거 제천고속도로죠. 이거 제천고속도로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해서 이쪽 이 횡으로 또 갈 수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그죠? 이 중심지라는 거야. 중심지. 예? 이제 동탄도 위치가 좋거든요. 이 서울로 다니기도 좋고 밑에 남쪽으로 다니기도 좋은데 평택도 동탄과 같은 그런 도시로 보면 된다는 그런 도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동탄급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얘기한 게 동탄급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직주 접근이 가능한 동탄급 신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주변이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규모의 신도시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평택 지제는 평택, 화성, 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어떤 중심지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자, 평택에 파운드리 들어갔죠. 화성에 뭐 디램이죠. 디램 쪽에 있죠. 용인에 또 2030년까지 파운드리 공장을 또 짓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랄까요, 이 고급 주거 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그 인재들이 들어와서 삼성 반도체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인 동탄을 잇는 반도체 벨트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부 라인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지금 커지고 있는 거야. 용인이 굉장히 커졌는데 용인은 사실 강남의 배후 도시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판교도 들어서고 화성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직주적 군성도 주변에 직장들이 많아서 이제 뭐랄까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춘 신도시가 됐는데 강남 출퇴근도 가능하고 주변에 일자리도 많은 그런 도시로 성장을 하면서 커졌는데 이제 더 이상 용인 쪽은 뭐 이렇게 개발할 땅이 별로 없어요. 성남 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또 밑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크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주력할 산업이 파운드리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인 쪽에 새롭게 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 단지를 조성을 했잖아요. 그
남사면에 했는데, 남사면에 이제 그 배후도시를 산업단지를 지정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여의도 면적의 약 1.56배, 453만 제곱미터. 자, 일단 계획을 보니까 2026년 사전 청약을 실시하겠대. 계획대로라면. 글쎄, 이 계획대로 될까요? 지금 2023년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뭐 26년에서 27년 사이, 그리고 2030년도에 입주 완료. 자, 2030년도에 입주 완료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이제 평택에 많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었을 때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도시는 자족형 컴팩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서울 강남의 수요를 뭐랄까요, 수요에 대한 뭐 대체지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이 인근에 있는 일자리를 위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평택을 보니까 2013년도에 44만 2천 명에서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한 9년 만에 57만으로 늘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평택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뭐고 하면 앞으로 70만 정도를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자, 70만이면 여러분, 여기는 벌써 천안보다 더 커진 거야. 그죠? 거의 화성만한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족형 컴팩트 시티로 조성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동탄 신도시의 버금가는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동탄도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동탄을 지정을 할 때 왜 저기다가 신도시를 지정하나 봤더니 화성에 어마어마한 공장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장사에 많은 회사들이 화성에 있어요. 화성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신도시를 결국 만든 거야.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아직도 반도체 산업이 더 확장하는 게 평택과 용인을 중심으로 하니까 평택에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 지정을 해야 돼. 왜냐하면 더 많은 이 주택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뭐 평택에도 더 지정할 거고, 화성에도 더 지정할 거고, 용인에도 더 지정할 거야.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 지정하는 게 김포에 지정했고, 뭐 그다음에 뭐 새로 지정은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평택에 지정했고, 이제 앞으로 화성, 뭐 용인, 뭐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더 추가 지정을 할 거라고. 이제 뭐 집값이 조금 더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계속 지정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지정을 하면 대기 수요자들이 기다리면 뭐 집 사겠네.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거야. 자, 이런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택지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택지를 다 수용을 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때려짓고 신도시를 만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국토균형 발전은 깨지는 거거든, 사실. 다른 지방은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축산업인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그게 거의 화성과 평택, 용인 거기에 다 몰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쪽만 저기 산업 클러스터 만들어지고 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잖아. 그죠? 하이닉스 원산면에 들어서고, 요번에 삼성 반도체 남사면에 들어서고, 또 평택의 신도시를 또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방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진주를 끼워 넣은 거야. 지방은 좀 뭐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냥 구색으로 넣은 거야. 자, 정부는 지난해 8월에 3기 신도시 외에 1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 그러니까 1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지금 발표하는 어떤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작년 11월에 김포 한강 이 신도시를 발표했고, 딱 6개월이죠. 한 6개월 됐죠. 한 7개월 만에 또 발표한 거야. 그러면 내년 초나 올해 말에 또 발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정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당초 계획에 맞춰 2027년까지
한 100만 가구를 발표하겠다. 여러분 이 수도권에 이 정도 되면 뭐 한 90만 가구 발표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사실 뭐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어. 그죠? 아니 뭐 이 새로 신도시에서 100만 가구를 발표하는데 뭐 기다렸다 그거 분양받으면 되지. 뭐 살 필요 없다니까. 살 필요 없다니까. 뭐 구축 비싸게 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분양하는 거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니까.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야. 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총 6만 5천 가구, 그러니까 15만 가구의 반 정도를 발표하는 거야.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한번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발표하고, 그냥 집값이 올라갈 기미만 보이면 때려치겠다 이거야. 아니,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한 내용 아니에요. 집값을 연착륙시키고 분양가가 폭등하니까 빨리 신규 택지 개발, 신규 신도시를 발표하라고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강조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집값이 폭등하지. 그죠? 자, 그 지방은 이제 이렇게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140만 제곱미터에 6천 가구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지방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진주 문산업에 6천 가구를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주 혁신도시를 가봤는데 말 그대로 거기 공공기관밖에 없잖아. 그런데 웬 너무 혁신도시를 그렇게 크게 졌는지. 예? 사실은 진주 같은 데는 공급 과잉이야, 내가 보기에. 이런 데는 공급 과잉이야. 그 혁신도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 공공기관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신도시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구도시는 다 뭐 슬럼화 되지 않겠어요. 지방은 그게 문제라니까. 자, 정부는 이제 이 기본 기조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면 거기다가 광역교통망을 확실하게 깔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GTX A 노선은 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한 상태고, 뭐 타당성 조사가 잘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신도시를 또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C 노선은 인근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A 노선은 뭐 타당성 조사, C 노선도 협의 중.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자, GTX 연장되면 평택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8분. 자, 이런 거리 안에 자족형 컴팩트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는 지구 지정 후 입주까지는 한 10년 걸리는데, 이걸 이제 뉴홈 첫 입주자는 2030년도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뭐 2030년 가봐야 아는 거죠, 이거는. 자, 전문가들 평가를 보시죠.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한 신규 택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죠.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집값이 또 반등하니까 공급을 때렸다, 잘했다 이거예요. 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위원회 연구위원장은 수도권 같은 경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 수도권도 다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에 맞게 주거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규 택지 지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신규 택지 지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뭐 집은 정부가 싸게 공급하는구나. 기다렸다 분양받자. 30대들, 그죠? 20대들, 무주택자들 그렇게 받으면 돼요. 요즘 뭐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무주택자 생애 최초 그런 분들 집 분양받기 쉬워졌어요. 굉장히 그 할당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파 정부는 확실하게 좀 일관성은 있어. 어떤 규제를 해서 시장을 왜곡시키지는 않잖아. 그죠? 좌파 정부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우파 정부는 규제를 해서 어떤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그런 거는 없어. 물론 이제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집값을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지.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지제역 역세권 개발 신도시 발표는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야.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직장 생활한 게 92년, 93년인가요? 92년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월급에 비해서 그때 월급에 비해서 월급이 그때 월급에 비해서 지금 월급이 뭐 한 3배 떴다. 예를 들어 뭐 4배 떴다 하면 집값도 같이 그 정도 선에서 떼야 되잖아. 근데 월급은 한 3배 떴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은 한 10배가 떴어.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면 나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평범하게 사신 분들은. 그럼 나머지는 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됐다라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지금 그렇게 산 거야, 사실은. 이제 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뭐 이제 갭 투자하고 막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부채를 이용해서 산 거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부채를 끼워서 다 오버슈팅을 한 거야, 사실은. 그게 이제 집값을 급등하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월급은 3배,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라온 것 뿐이야. 근데 집값은 10배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버블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제 연말에도 또 발표하고 내년에도 또 발표하고 해서 내년까지 6만 5천 가구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분양을 받을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야. 받으면 충분히 주택 공급 계획들이 잡혀 있고 앞으로 상지 신도시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남, 교산, 뭐 그다음에 창릉 신도시 아직 좋은 것도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사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니까. 어차피 지금 30년 이후로 가면 인구는 감소하는 시대 아니야. 그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야. 그냥 주거는 이렇게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